국가 자격 실습 2 2주차 1차 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론을 조금 하고 실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 사출 금융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 사출 금융 3매 구성으로 보겠습니다. 이 3매 구성을 했을 때 3매 구성에 대한 부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출금의 3매 구성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 3매 구성이 뭔지를 모르니까 3매 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매 구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매 구성이 지금 현재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판이 2매 구성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판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 있고요. 2개, 3개, 4개, 그럼 5, 6, 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분은 똑같습니다. 이 고정측 설치판 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제가 색깔을 조금 칠해볼까요?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파랗게 지금 제가 이렇게 한 이 부분이 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부분이 런너 스트리프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 부분은 마찬가지 고정측 형판, 가동측 형판. 여기 지금 스페이스 블록이죠. 여기 스페이스 블록. 요거는 상밀판, 하밀판 혹은 에젝터판 상, 에젝터판 하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가동측 설치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바로 잘랐는데 이 부분은 이 방향으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는 볼트가 이렇게 점선으로 나와 있는데 위에서 잡아주는 부분은 아무리 봐도 볼트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볼트는 없고 여기에 있는 이 3단봉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볼트가 없기 때문에 위에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금 이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부분이고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이 게이트 부분입니다. 여기를 핀포인트 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게이트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부분은 옆에 그림을 여기 그릴 게 없어서 그런데 이 부분을 필라볼트라고 얘기합니다. 필라볼트라고 얘기하고 이 부분은 파팅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때 뭐 다름은 똑같습니다. 로켓터링, 스프루브시, 고정측 인스터 코어, 가동측 인스터 코어, 뭐 이런 부분은 특수하게 슬라이드 코어라고 불리는데 그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서포트 빌라고 받침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만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에젝터 스토퍼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슬립 핀, 에젝터 핀 다 있고 이것을 도와주는 볼트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3단봉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부분은 스토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작동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동이 다 되면은 이러한 형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 하면, 자, 1차 열리는 부분이 여기가 가장 1차로 열립니다. 이게 1이다. 자, 두 번째, 1이 열리면서 그럼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게이트를 여기에 있는 언더컷 형상의 런너 락빔이 잡아서 올립니다. 런너 락빔이 잡아서 올리게 되면 여기에 있는 부분, 게이트 부분이 떨어지면서 올라옵니다. 제품은 이 부분이 제품이 되겠죠. 이 부분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품이 떨어지면서 올라옵니다. 1차로 이것만 빠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차로 빠지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그 2번으로 금형이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 금형으로 2번이 벌어지는 이유는 어떨까 하면은, 여기에서 이 부분에 3단봉의 거리와 여기서 이 3단봉의 거리와 여기서 요 거리 차이점으로 인해서 됩니다. 여기를 잘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앞장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앞쪽으로 가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이 위에 부분에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붙어 있는데, 그 부분을 뒷면으로 가시게 되면은, At Lincoln, our definition of performance.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어떻게 됐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즉, 이 단이 이 부분을 치면서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리는 3번 부분이 이 파팅면이 열립니다. 자, 3번이 이렇게 열립니다. 3번이 이렇게 열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에젝터를 치고 하는 행정들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3단 금형은 주로 핀포인트 금형에 사용되며, 이러한 게이트 이름을 핀포인트 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금형이 좀 상당히 복잡하죠. 자, 복잡한데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한번 봅시다. 설명하시오 해놨는데요. 자, 이 부분 보면은 1번에 뭐냐면은, 금형이 복잡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금형비가 비싸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2번에는 핀포인트 게이트를 채용하면 게이트 후광을 없앴다. 이런데 핀포인트 게이트 자동으로 떨어지니까 이 게이트에 대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핀포인트 게이트를 적용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게이트 위치를 중앙에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 하게 되면 어떤 얘기냐면은 좀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이러한 제품을 임의 구성금융 이러한 제품이 있다 그러면은 임의 구성금으로 적용할 때는 게이트 위치가 이 외곽 부분에 한정됩니다. 외곽에서 들어오든 여기서 들어오든 여기서 들어오든 여기서 들어오든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 들어와서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다시 바깥쪽으로 흘러나가는 이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핀포인트 게이트라는 것은 게이트 중앙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여기나 여기나 제가 점을 찍고 있는 아무 데서나 이렇게 게이트 위치를 설정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설정을 하게 되면 중앙에 오니까 이 부분의 흐름성이 안을 시작해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형성이 훨씬 좋겠죠. 자, 이러한 부분을 있기 때문에 게이트 중앙에 잡을 수 있다. 이런 어떤 부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거를 한번 조금 할게요. 사출금융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 사출 우선 하나의 금융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두 번째, 사출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색상을 자유롭게 낼 수 있어. 그래서 색상이 중요하다. 세 번째, 가게 되면은 자유로운 성능이 가능하다. 자, 이 말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말이냐면은 금융이니까 당연히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출이기 때문에 즉 쉽게 해서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색상을 자유롭게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붉은색을 낼 수도 있고 뭐 흰색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투명도 할 수도 있고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유로운 성능이 가능하다. 이 말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하게 되면은 제가 한번 자, 자유로운 성능이 가능한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우리가 사출 금융에는 수지가 들어갈 때 반고체 혹은 반액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고체 상태. 쉽게 해서 유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유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든지 이런 부분에 제품의 형상 자체를 뭐 이런 식으로 와서 이런 형상도 빼낼 수만 있다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프레스라든가 다른 어떤 이런 부분들은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용접이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사출은 이러한 어떤 성형들도 전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성형은 됩니다. 단지 이것을 어떻게 빼느냐에 초점을 맞춰주시면 뺄 수만 있다면 어떤 성형이든지 가능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자유로운 성형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8번 한번 보겠습니다. 8번에 성형 재료를 가열 실린더 속에서 가열하여 가소화시켜
스크류에 의하여 소의 형상을 한 단면을 통과시켜 냉각하고 고화시켜 잘못됐습니다. 고화시켜 성형품을 만드는 것을 무엇이라고 금형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부분이 어떤 형태로 금형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번 먼저 보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좀 크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크기를 했는데, 자, 지금 호프 대라는 이 부분이 금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쉽게 해서 금형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이제 금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어 상자에서 계속해서 호프에서 수지가 들어갑니다. 물론 여기서는 고체겠죠. 자, 이러한 고체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수지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나가면 요 부분에 이러한 부분에 전부 다가 히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히터가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이 기어 상자에서 스크루를 돌리게 되면 여기 들어가 있던 제품이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하게 됩니다. 전진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히터가 온도가 오르면 이 수지가 어느 일정한 수준이 다가오면 녹겠죠. 어느 정도냐, 물같이 녹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만 반고체 혹은 반액체 상태로 녹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녹아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기어 상자에서 스크루가 회전을 하면서 계속 수지를 앞으로 밀어내주면 압력이 발생을 합니다. 과열체로 되어 있죠. 압력이 발생하는데 여기서 이 부분으로 해서 수지에 틈을 주면은 요 금형에서 맨드릴과 되어 있는데 여기 하나의 금형의 세트입니다. 지금 현재는 봤을 때 파이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틈새를 주게 되면 이 틈새로 수지가 이렇게 흘러나가게 됩니다. 흘러나가게 되면 길이가 무한정으로 계속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러한 형태로 플라스틱을 가공하는 게 무엇이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압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금형을, 요 부분 금형을 압출이라고 합니다. 압출금형. 자, 압출금형인데 이 압출금형은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출금형과 대비되는 부분인데요. 사출금형은 형상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만 압출금형은 단면 형상이 같고 길이가 무한정 긴 이러한 부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위에 볼 수 있는 PVC 파이프라든가 그 다음에 알루미늄 셰시라든가 기타 알루미늄이 아니고 그냥 일반 플라스틱 셰시겠죠. 셰시라든가 아니면은 전선이 위에 감겨 있는 플라스틱 물들 있죠. 그런 부분들은 길이가 무한정 길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사출 금형을 했다. 예를 들어 파이프가 2m짜리 파이프를 한다 그러면 이 금형이 2m 이상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러나 압출 금형은 요 앞에서 계속적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길이는 이 수지가 없어질 때까지 무한정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형상이 여기서 단면 자르나 여기서 단면 자르나 여기서 단면 자르나 단면 형상은 항상 같다. 이러한 것이 압출 금형의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부분이 아니라 색깔이 이어서 색상이라든가 다른 어떤 부분을 붙여서 새로운 부분들이 생산은 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플라스틱이 뜨거워진 플라스틱이 수지가 해서 콤보벨트로 가면서 이 부분이 뭐냐, 여기서는 냉각수를 지금 현재 넣지를 못합니다. 금형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냉각을 이 플라스틱을 식히는 냉각을 어디서 하느냐, 외부에서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바로 물속으로 투입된다든가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답은 압출금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금형의 캐비티 내에 분말상의 재료를 넣고 가열시키면서 플런저로 가하면 유동성에 의해 캐비티 세부까지 채워주는 방법에 사용되는 금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뭐 대충 이렇게 생긴 금형입니다. 이렇게 생긴 금형인데 실질적으로 제품은 요 까맣게 된 이 부분이 이 제품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그리면은 이러한 부분은 수지의 종류 중에서 열가수성 수지와 열경화성 수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부분은 열경화성 수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이런 형태에다가 분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수지를 분말상의 수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열경화성 수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열경화성 수지에는 냉각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히터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히터가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서 프레스로 가지고 이러한 인서트 코어가 비슷한 걸 가지고 눌러버립니다. 그럼 눌러버리면 이 부분이 펼쳐지면서 이러한 형태로 채워지는 이러한 금형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금형이 무엇이냐? 이 부분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기서 보편적으로 프레스라든가 다른 어떤 부분이고 해서 있습니다. 이 부분은 히터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묻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부분은 이러한 부분을 압축금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압축금형인데 이 부분은 열가수성 수지가 아니고 열경화성 수지에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은 열가수성과 열경화성의 차이는 뭐냐? 자, 열경화성은 말 그대로 화학적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말이라든가 아니면 반고체 상태를 있다가 여기서 금형 내부로 들어가서 여기서 재가열이 들어갑니다. 금형 온도가 보편적으로 한 160도에서 180도 사이에 들어갑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여기 히터가 들어가겠죠. 여기서 재가열하면은 여기서 재가열하는 상태에서 경화가 됩니다. 경화가 되는데 여기서 다시 열을 가합니다. 열을 가하면은 저런 상태로 원 상태로 복귀가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 즉 돌고 도는 부분이 돼야 물리적 변화인데 이것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니까 화학적 변화입니다. 거기서 계속 열을 가하면 분해가 일어납니다. 가수성은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체에 있는 수지가 자, 여기서 열을 받게 되면은 이 부분이 용융이 됩니다. 자, 용융이 된 상태를 냉각을 하게 되면은 다시 고체가 되겠죠. 자, 이 고체된 고체가 다시 열을 받습니다. 열을 받으면은 용융이 되는 저 액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수성. 그러니까 이것 자체는 계속 리사이클 상태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가수성 수지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험 사출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 시험 사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금형을 다 만들어 놓고 처음으로 하는 사출을 시험 사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됐나 못 됐나, 금형이 잘 됐나 못 됐나 이런 부분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목적은
금형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한다. 금형 수정 기간 단축. 자, 2번에는 런너의 낚기 단축. 런너의 위치 선정. 이런데 이 부분은 최근에는 몰더프로나 아니면은 뭐 다른 어떤 부분에 CA 성령 해석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 절감, 사이클 타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늦으면 빨리 해야 되겠죠. 자, 5번째. 그 다음에 불량 원인 점검. 어디가 잘못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있는 이러한 부분이 시험 사출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 자격 실습 2 2주차 1차 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